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바로 깨달음이 준 인생의 방향이라는 작품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볼게요. 작가 신소라. 꿈에 그리던 글쓰기를 시작했다. 에세이를 남기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추억을 회상하며 나의 보물을 꺼내보았다. 네, 그럼 작품 함께 읽어볼게요. 깨달음이 준 인생의 방향입니다. 이별 뒤에 오는 깨달음. 12월 25일은 성탄절이다. 길거리에 반짝이는 조명이 가득하며 흥겨운 캐럴이 어딜 가나 들려오는 즐거운 휴일이기도 하다. 연인들은 저마다 서로에게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며 부모님은 산타 할아버지가 되어 자녀들에게 선물을 몰래 주기도 한다. 즐거워야 할 날, 그와 맞이하는 첫 성탄절, 우리는 결국 이별하고 말았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쁜 날이 나에겐 최악의 슬픔을 경험하게 한 나쁜 날이 돼버린 것이다. 그때 느낀 슬픔을 표현하자면 가슴이 뻥 하고 뚫린 듯 했고, 뻥 뚫린 가슴으로 찬바람이 쌩 하고 지나가 버려 시리고 시린 느낌이었다. 뚫린 가슴이 다시 메어질 수 있을까 한없이 걷고 걸어도 제자리이고 툭 하고 건들며 눈물이 뚝 하고 떨어질 것만 같았다. 애써 웃음 짓는 미소에 슬픔이 한가득 묻어있는 표정은 한 달쯤 지속된 듯하다. 비로소 안정이 취해진다는 건 외로움과 슬픔을 느끼기보다 하루하루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내는 것이었다. 어쩌다 나쁜 기억보다 좋은 기억을 떠올리려 하는 건 낙천적이어서일까? 아니면 많이 사랑했었기 때문일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나에게 첫 이별을 선물한 사람인 건 맞다. 그 이후의 삶은 참 많이 변했다. 사랑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한 나였는데 이제는 받는 사랑보다 주는 방법과 타인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 한다. 지금은 매일이 행복하다, 슬픔을 경험했기에 기쁠 때를 소중히 생각하게 되었으며 사랑이란 감정을 다시는 빼앗기고 싶지 않다. 사랑은 정말 온유하며 따뜻하며 평온하며 즐거움이며 향기롭다. 앞으로 다가올 사랑을 설렘으로 기다리는 중이다. 언젠가 다시 소중한 감정을 느껴볼 때가 올 것이다. 이별을 알았기에 알 수 있었던 감정들로 인해 한층 더 성숙해진 나를 발견했다. 나라는 존재가 한순간에 나락에 곤두박질치고 그곳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던 강한 나를 다시 발견했으니 이별은 인생에서 경험해봐야 할 감정이다. 더불어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건 기적과도 같다. 사랑의 크기나 모양은 저마다 제각각이다. 불타지만 쉽게 꺼지는 자극적인 사랑, 달지만 씁쓸한 첫사랑, 용기가 나지 않아 뒤에서만 지켜보는 짝사랑 등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편안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며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사랑이라 생각한다. 한 사람과의 오랜 연애를 주로 했던 나의 연애 방식은 절친한 친구가 되어 신뢰가 자연스럽게 쌓이며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관계다. 또한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 안아주는 관계가 된다면 그 자체로도 행복이다. 퇴근 시간이 되면 항상 병원 앞에서 나를 기다리는 그였다. 우리가 사소한 다툼으로 싸울 때면 여김없이 장미 한 송이가 손에 들려져 있었다. 대화보단 논쟁을 즐기길 좋아했던 그는 단순히 서운한 마음을 선물로 용서해주길 바랬던 것 같다. 액세서리를 자주 하지 않는 나에게 목이 허전하다면서 목걸이를 몰래 준비하여 서프라이즈 선물을 주기도 했고, 노래를 녹음해서 귀여운 율동과 함께 준비한 이벤트를 해주는 그였다. 함께 공원을 걸을 때면 미래를 상상하며 나중에 결혼을 하고 노후의 따뜻한 나라에서 살자는 그였으며, 할머니가 된 나를 상상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였다. 그러나 본인의 자아가 강하고 소유욕과 질투심이 심한 그였는데
서툰 연애 방법과 격한 감정 표현, 공감 능력의 부족함이 결국 상처로 다가오고 말았다. 사랑하는 만큼 존중하는 법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진지하게 만남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있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비로소 이별을 통해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사랑이란 참 소중한 감정이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끈인데 끈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닌 듯하다. 인연은 꼭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걸 믿는 건 어리석은 걸까? 앞으로도 우리의 작은 감정의 따뜻한 순간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의료 봉사를 한 후 깨달음.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을 기부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선한 영향력은 없다고 본다. 파키스탄은 내 안에 선한 영향력의 불씨를 다시 살아나게 한 나라이다. 2019년 파키스탄을 가기 전 그곳의 환경과 닥쳐질 상황에 대해 걱정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처음 접해보는 것이라 두렵기도 하였지만 기대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소중한 추억을 기억할 것이다. 비전케어라는 의료봉사단체에 소속되어 의료진들과 함께 봉사를 갔었다. 우리 팀은 파키스탄 공항에서 입국하자마자 짐을 두기 위해 라오르에 있는 우리가 앞으로 백내장 수술과 안과 진료를 볼 UCH 크리스천 병원으로 갔다. 그곳에서 2006년 비전케어의 시작을 기념하는 사진을 볼 수 있었는데 이곳을 토대로 전 세계 38개국에서 실명 예방과 시력 개선 사업, 의료진 훈련 사업에 주력을 다하는 단체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0년 전보다 현지 상황이나 안과 수술 장비들은 편리해졌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여전히 아픈 환자들이 차고 넘치며 안과 질병이 있었다는 걸 알고서도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이라는 걸 느꼈다. 이번 캠프에 검안사로 참여했고 백내장 수술의 가장 중요한 A스캔이라는 초음파 장비를 주로 맡아 검사했다. 병원 1층에 4개의 반이 있었는데 2개의 반은 검사실로, 나머지 반은 원장님의 처치실로 준비를 했다. 환자 대기실에 여러 개의 의자를 두고 우리는 서둘러 환자 맞을 준비를 하였다. 그곳에 간호학과 학생들과 검안사 2분, 파키스탄 현지 의사 아카시 선생님이 함께 수고해 주셨는데 그들이 없었다면 이 캠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 모두가 협력하였기에 성공적으로 캠프가 마무리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날이 갈수록 외래 환자와 수술 환자가 넘쳐났고 마지막 날엔 지금까지 수술한 환자를 케어하는 동시에 외래 진료까지 소화했다. 몸은 피곤하고 다리가 아픈 상황은 계속되었지만 진료를 받고 나오시는 환자분들, 검사를 받고 나신 분들 중 많은 환자분들이 내 머리 위에 잠시 손을 올려놓으며 고맙다는 표시를 해주었다. 알고 보니 그러한 행동은 축복한다는 의미라는 걸 알게 됐다. 어쩐지 피곤함과 고됨이 힘듦으로 다가오기보단 소명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진심 어린 축복과 감사이지 않았을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깨달음이 준 인생의 방향이라는 작품 오늘 함께 읽어봤어요. 우정에서 오는 깨달음. 다음은 가족이 주는 깨달음이라는 작품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 작가는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른 작품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